네,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끝이 나고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4분기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 사실 최대 변수였던 게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였습니다. 동결을 네. 했고 일본에서 새로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통화정책이 적절했다라고 평가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양측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제 지표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어떻게 좀 조절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이 장기 금리 수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 시장에다 뿌리겠다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록 12월 달에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해진 것 같긴 하지만 내년부터 지속될 금리 인상의 속도가 매우 그러니까 줄어들 것이라는 점, 이런 점을 강조했다는 것들이 결국은 각국이 처해 있는 경제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논의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 얼마나 연동되느냐, 이거 굉장히 궁금한 점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때는 상당히 동행성을 보이고 연동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글로벌 경기라는 게 상당히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또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거에 연동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적어도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비슷한 시기에 금리를 움직인 경우도 많지만 1년 반이나 2년이나 이 정도 후에 금리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말하자면 대단히 긴 기간의 그런 괴리 기간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역 중에서 금리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만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사실 현재 이징 스탠스를 지속해야 되고 오히려 금융 완화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고, 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사실상 환율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과 관련된 경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어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보면 이제 이징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쪽에 자극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까지도 성공을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 이외에 보면은 사실상 금리 인하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인하를 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이 동결을 하면서 사태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그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이후 우리 시장의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에서 대선 릴레이 TV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가장 큰 시장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이 있는데 미국의 대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감도 확대될까요? 네, 미국 대선이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그렇게 큰 이슈거리들은 아니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분이 어떻게 보면은 대선 경선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지지율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측면에서 좀 특이하냐? 이 트럼프라는 분이 사실은 정치적 색깔을, 또는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색깔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의 이슈인데, 첫 번째는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사실 글로벌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또 이번 TV 토론이 시작되는데 이 트럼프라는 분이 사실은 그 힐러리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그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포퓰리즘적인 정책적인 의지가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중심주의라는 게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약하던 미국 국민들한테는 어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트럼프라는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던 분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마 토론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판도가 트럼프 쪽에 유리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무역주의의 창궐이라든지 또 환율과 관련돼서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달러의 강세를 전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러를 좀 약세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대선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글로벌 경제나 증시나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대선까지 함께 확인해봐야 할 변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실적이죠. 네, 실적인데 사실 올해 실적 상당히 좋고 1, 2분기 굉장히 좋았고 3분기, 4분기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한 4년간의 데이터들을 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4년간 매년마다 연초에 전망을 했었던 기업 실적이 계속 하향 리비전되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는 좀 특이하게도 이 연초에 전망한 거에 비해서 계속 지금 리비전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1분기, 2분기에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트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3분기 괜찮을 거다 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문제가 한 두 가지 불거졌죠. 첫 번째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입니다. 물론 최근에 아이폰과 관련된 또 자본들이 좀 들리면서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 부진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판매량이 줄어들면 부품주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에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꺾일 수 있는 또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사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사실상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알아서 이제 긴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서 알아서 이거를 좀 뒤로 밀어놓고 알아서 이거를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각 기업들 특히 우리 이 중국에 익스포저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소형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데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환율 문제예요. 저희가 2분기 말까지만 해도 환율이 1,150원, 1,180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1,100원대로 계속 내려온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 기대보다는 조금은 좀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네.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로 소폭 하락하고 있고 우리도 좀 보수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노출된 재료이기도 합니다만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12월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달러와의 안정성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하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을 제일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점진적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번 그 FOMC를 통해서 김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년도부터 추가적으로 진행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릴 거라고 다 얘기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은 당연히 인상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원래 한 3-4번 정도씩은 1년에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한 2번으로 줄어든 상태라는 거죠. 물론 상황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단지 일본이 이번에 약간 좀 독특한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보통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면 장기 금리를 좀 내리는 이런 방식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금리에 있는 장기 금리를 올려가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서 독특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0%를 기준으로 이거 사실 금리도 아니죠. 0%를 기준으로 계속 그 금리의 유동성이 풀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관점에서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벌릴 가능성이 있고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지는 것들이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단지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같이 관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4분기에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에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견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실적이 상향률 유지되고 있고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영을 안 한 상태를 제일 좋아하죠. 그거를 저희가 좀 데이터로 구해보면 헬스케어 쪽이 제일 그래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업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수급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안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가셔지고 나면은 그쪽에서 탄력 있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뭐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IT는 여전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으로 지금 200만 원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3D 낸드와 플렉서블 OLED 측면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그 부분에서 캐파 증설을 모두 다 하고 가야 된다는 상황이면 결국은 그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하는 여러 가지 이 OLED라든지 또는 반도체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일본의 정책, 뭐 그다음에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도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높이는 또는 은행을 어떻게든 좀 부실을 자꾸 털어줘야 되는 상황을 그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주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어떤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은 주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은행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질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최성월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4분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